다음 소식입니다. 고령화만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건 단연 저출생입니다. 우리나라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.76명을 기록하면서 결국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는데요.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. 먼저 주거 지원을 대폭 늘려서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의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있어도 못 썼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도록 출산 휴가도 더 주기로 했습니다. 기사 연달아 보고 오시죠. 지난 2021년 결혼한 한 씨 부부. 혼인신고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주위 사람들 조언에 최대한 미뤘습니다. 혼인신고는 일단은 바로 하지는 않았어요. 청약 기회나 소득 제한이 이 둘이 합쳤을 때는 좀 더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고 최대한 미뤘다 하는 작년 여름에 아기 태어나면서 그때 이제 혼인신고를 했죠.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. 이에 정부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을 내놨습니다. 먼저 최저 1%대로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의 문턱을 더 낮춥니다. 기존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오는 3분기 2억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출산 가구부터 3년간 2억 5천만 원까지로 더 풀기로 했습니다.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습니다.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습니다. 기존엔 일생에 딱 한 번만 청약 특별 공급에 당첨될 수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특공 재당첨이 가능해집니다.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 자체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립니다. 세제 혜택도 강화합니다. 앞서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이냐를 두고 고심해왔는데 전액 비과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 차를 살 때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. 지난해 1월 첫 아이를 낳은 30대 남승미 씨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쓴 뒤 8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.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. 맞벌이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사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은 그 월급 받는 수준이 확 줄어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. 그거로는 이제 아기를 케어하기에는 조금 경제적인 한계가 정부는 이런 소득 걱정을 낮추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평균 192만 5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.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던 방식은 아예 없애고 휴직 기간 중 모두 주기로 했습니다.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과 기간, 횟수도 개선됩니다. 남편,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휴일 포함 한 달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방학 시기에 2주가량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합니다. 반차,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휴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습니다. 작년에 이제 0.72, 올해 0.68, 내년에 0.65로 그 통계청 중위축에 나오는 합계 출생률의 급락 현상을 조금 임기 내 그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. 한 명대까지 가는 부분은 2030년까지는 그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. 이런 각오로 이번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. 다만 육아휴직 평균급여가 월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선 출산 휴가 등을 제대로 쓰기 어려워 체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.